なんとも芳しい料理の香りに誘われてやってきた俺の名はエース。以後よろしく。 객기를 부리다 뜨거운 남자로 도넛이 되어버린 포트거스 D 에이스는 원피스에서 거의 최강의 가족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친아버지가 해적왕 골드로저이며 양할아버지는 해군전설 거프 그리고 양아버지라 볼 수 있는 흰수염이 있었습니다. 그 외의 형제로는 현 사왕인 루피와 혁명군 2인자인 사보까지 해적으로서는 다이아를 넘어서는 수저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信じられるかガブ。ガキが生まれるんだ。 에이스는 사우스블루에 있는 바텔이라 섬에서 태어났으며 과거 골드로저는 자신이 죽기 전 아이를 남겨두고 처형대로 향하였습니다. 여기서 세계 정부는 로저가 투옥하는 시점부터 바텔이라 섬에서 태어나는 아이를 모두 죽이는 만행을 저질러버리며 로저의 씨를 끊어버리려 하였습니다. ロジャーの時代は終わったんだ。その血は根絶やしにせねばならん。 하지만 에이스는 어머니인 포트거스 D 루즈가 20개월 동안 뱃속에 품고 있어 태어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루즈는 에이스가 태어남과 동시에 사망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부모를 모두 잃은 채 태어날 에이스를 예상하였던 것인지 로저는 자신과 생사를 걸고 싸웠던 몽키디 거프에게 에이스를 거두어 줄 것을 얘기해 두었고 해군전설 거프를 통해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저의 부탁을 받은 거프는 에이스를 정부의 눈을 피하여 이스트블루 고아왕국의 산적녀 다단에게 맡겨두게 되었는데요. お前が育てろダダン。 아버지가 해적 역사상 최고의 범죄자로 에이스는 자신이 태어난 게 맞는 건가라는 의문을 가진 채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홀로 성장하는 중 에이스는 쓰레기산에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한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귀족으로서 삶을 포기하고 뛰쳐나온 사보를 만나게 되었으며 둘은 해적이 되려는 공통점이 있어서인지 함께 해적을 하기 위한 해적 저금을 하며 쓰레기산에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였습니다. せーの。うわ、すっげえ。俺よりすっげえ。 에이스와 사보가 함께하는 중 거프가 이번엔 자신의 손자 루피를 데려오며 세 사람은 첫 만남을 갖게 되었는데요. 俺も同じだよ。 당시에는 현재 관계와는 다르게 에이스는 루피를 싫어하였으며 매우 적대적으로 대하였습니다. 하지만 해적금고의 위치를 알던 루피가 블루잼 해적단에게 고문을 받아도 해적금고 위치를 불지 않는 모습을 보고 에이스는 마음을 열기 시작하였는데요. 여기서도 에이스는 확실히 로저의 핏줄인지 어린 나이에도 해적과 맞다이를 하고 혼자 싸울 테니 다들 돌아가라 하는 등 리더로서 자질을 보여주었습니다. 一度向き合ったら俺は逃げない。 블루잼 해적단과의 싸움 후 에이스와 루피 그리고 사보는 의형제로서 술자를 나누었고 쓰레기산에서 강하게 성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귀족이었던 사보는 아버지의 협박으로 루피와 에이스의 목숨이 위협받자 두 사람을 떠나게 되었으며 먼저 해적으로서 바다로 나갈 결정을 하게 됩니다. お父さんもういいよ。わかった。 사보가 떠난 이후 에이스와 루피는 또 한 번 블루잼 해적단과 싸우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루피가 칼에 맞아 쓰러지는 걸 본 에이스는 분노가 폭발하였으며 최초로 왕이 자질로 볼 수 있는 패왕색 패기를 발동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스트블루에서는 나름 거물급인 것인지 블루잼을 제외한 모두가 기절을 하였고 벙쪄버린 블루잼은 총구를 겨누게 되는데요. 나름 1400만 벨이 현상금을 가진 블루잼을 에이스가 상대하였으며 여기서 산적 다단까지 합세하여 겨우 승리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블루잼과의 사투 후 에이스와 루피는 사보가 천룡인에게 폭격을 맞고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떠나기 전 사보가 남겨두었던 편지를 잃은 에이스는 대성통곡을 하며 17살이 되던 해 다단과 루피를 떠나 먼저 출항을 하게 됩니다. 広くて自由な海のどこかでいつか必ず。 출항 후 스페이드 해적단 선장으로 바다로 나온 에이스는 엄청난 성장세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위대한 항로를 입성한 후 당시 칠무회였던 하나우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도마뱀의 왕이라 불린 칠무의 하나우다를 격파하였으며 에이스는 칠무의 권유를 받는 대형 루키로 성장하게 되었는데요. グランドラインに威勢のいいガキがいやがる。七部会への勧誘を蹴ったそうで。 하지만 에이스는 칠무에 고나발이고 거절을 하는 모습을 보이며 해적단 선장으로서 모험을 계속하였습니다. 당시 최강자로 볼 수 있는 흰수염을 만나기 전 에이스는 우연히 와노쿠니에 방문하게 되었으며 카이도우의 딸인 야마토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와노쿤이 아이들을 구출하기 위해 잠입을 하였던 에이스는 야마토를 적으로 생각하여 싸우기 시작하였으며 이 새끼 겁나 세네 왜 이런 놈이 선장이 아닌 거지라 생각하기도 하였는데요. こんなに強いやつが船長でもねえなんて納得いかねえ。 뒤터지게 싸우던 중 뜬금없이 야마토가 세계를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싶다며 카이도우의 용상을 개박살을 내는 모습을 보이자 에이스도 같이 용상을 박살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원 상황인지 급둘은 친구가 되며 술잔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확실히 이때까지만 보아도 에이스가 칠무회까지는 커버가 가능하나 야마토와 비슷한 실력을 보여주는 걸 봐서는 에이스가 사황급으로 올라서기는 어렵겠구나 추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야마토와 헤어진 에이스는 한 단계 더 올라서려는 것인지 아니면 드디어 객기를 부리려는 것인지 현존 최강의 남자 흰수염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흰수염을 만나기도 전 칠무의 징배가 나타나며 에이스는 흰수염 얼굴도 못 보고 넉아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닷새나 이어진 치열한 싸움 끝에 징배와 에이스가 쓰러지자 흰수염은 막타충이었던 것인지 누가 날 죽이려 하냐며 호탕하게 웃으며 등장을 하였습니다. 俺は一人で構わねえ。 그리고 흰수염은 이 새끼 죽이긴 좀 아깝다며 자신의 아들이 되라고 권유를 하였는데요. 에이스가 정신을 잃은 사이 스페이드 해적단과 에이스를 모두 모비디코에 태워버리며 강제로 동료로 합류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막타충인 흰수염이 납득되지 않았던 것 에이스는 매일 흰수염을 죽이려 하였으나 처참히 실패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후 이대로는 안되겠는지 흰수염을 인정한 에이스는 흰수염 해적단 2번대 대장 자리를 맡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부하 티치가 사치를 살해하고 빤스런을 하는 사건이 터져버리고 맙니다. 사치가 죽어버리고 무언가를 느낀 흰수염은 티치를 그냥 냅두라 얘기하였지만 객기의 에이스는 누가 선장인지 들어먹지를 않았는데요. 俺がけじめをつける。 동료들이 모두 만류하였지만 에이스는 홀로 티치를 찾아 떠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후 돌아다니는 김에 루피도 함께 찾아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티치를 찾던 중 에이스는 알라바스타 왕국에서 식사를 하던 중 되져버린 것인가 싶은 장면을 보였지만 사실 그냥 먹다가 졸아버린 기면증을 보여주었는데요. 無事ならよかった。おい、まだ出るか。 이후 당시 최강의 해군으로 등장한 스모커와 조우하며 박빙의 대결을 펼쳤습니다. 드레스로자에서 루피와 잠깐의 만남 이후 티치가 없는 것을 확인한 에이스는 루피에게 작별인 살을 한 뒤 간간히 모습을 드러내었는데요. 그리고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에이스는 빤스런을 한 티치와 만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해군에게서 얻어낸 정보를 이용하여 바나로 섬에서 검은 수염 티치와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에이스는 검은 수염 해적단을 모두 마주한 상황에 전혀 쫄지 않으며 티치에게 시비를 털기 시작하였습니다. 待てよティーチ。探したぞ。 하지만 예상외로 티치는 자신과 함께 바다를 지배하자며 에이스에게 동료로 들어오라는 제안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뭔 상황인지 얼탱이가 빠져버린 에이스는 쌉소리 말라 하고 단칼에 거절하였는데요. 동시에 바노거가 총질을 시작하며 검은 수염 해적단과 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構わにゃならね 우리의 지저스 바제스가 집을 통째로 집어던지나 가볍게 막아세우고 티치를 제외한 간부들을 몰아세우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확실히 잔바리들은 에이스에게 상대가 되지 않으며 클래스가 다른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티치는 너희는 빠지라며 자신이 나선다 말하고 어둠어둠 열매 능력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え。すまん。 악마의 열매 능력까지 흡수해버리는 어둠어둠 열매 능력을 파악한 뒤 에이스는 기초 전투 베이스만으로도 박빙의 승부를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점점 밀리는 게 보인 에이스에게 마지막으로 티치는 동료 제안을 한 번 더 하였지만 에이스는 개무시해버리며 힘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말하였습니다. 力に屈したら男に生まれた意味がねえだろ。 그리고 두 사람의 최대 공격으로 장면이 마무리되나 결국 티치에게 개털리며 에이스는 해군에게 투옥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에이스가 패배 후 빤스런을 하지 못하며 잡히게 된 것은 검은 수염의 다음 목표가 루피인 것을 알아 도망을 가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후 감옥에 처박혀 죽을 날만 기다리던 에이스는 칠무의 소집을 거부한 징배와 함께 갇히게 되는데요.
여기서 에이스는 징베에게 만약 자신이 죽게 된다면 루피에게 마음을 써달라며 부탁하였고 이 때문인지 징베는 훗날 루피를 돕고 동료로까지 발전을 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후 에이스를 구하러 루피가 임펠다운으로 들어왔으나 이미 에이스는 처형대로 향한 뒤였는데요. 처형대로 향한 에이스를 보며 센고쿠가 이 새끼가 로저의 아들이라며 여기서 흰수염과 싸우게 되더라도 이놈의 목을 꼭 쳐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お前の父親は海賊王ゴールド・ロジャーだ 그냥 흰수염이 오기 전에 죽이면 될 것 같은데 싸움에 목이 마른 것인지 해군은 굳이 흰수염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리고 에이스 한 명을 구하기 위해 엄청난 대인원이 정상전쟁을 벌이게 되었으며 이 정도면 그냥 에이스가 죽는 게 나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장면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해군이고 해적이고 엄청난 숫자가 죽어버리는 상황에 루피가 결국 에이스를 구하는데 성공하였는데요. 에이스가 풀려나자 흰수염은 자신의 노화로 인한 몸 상태를 알아서인지 해적단을 해산한다 말하며 멋지게 에이스와 아들들을 돌려보내려 하였습니다. ほら時代の残党だ 아버지인 흰수염의 뜻을 알아서인지 다들 빠르게 도망치자며 도망가는 와중에 객기의 에이스는 사카즈키가 중얼거린 발언에 넘어가며 멈춰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카즈키도 순간 얘는 왜 멈춘 거지라 생각하며 순간 당황하였지만 기회를 잘 살려 에이스를 골려먹기 시작하였습니다. 敗北者じゃき 빠기친 객기의 에이스가 덤벼들자 사카즈키는 악마의 열매도 급이 있다며 클라스를 보여주었고 먼저 루피를 쳐 죽이겠다고 루피에게 달려들기 시작하였는데요. 루피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거란 에이스는 자신의 배로 몸빵을 하며 처참하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도넛처럼 배가 빵꾸가 나버리며 자신을 구하러 온 흰수염 해적단과 루피와 해적들의 고생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허무함의 끝을 에이스가 보여주었는데요. 에이스는 짧은 순간 흰수염과 자신을 위해 와준 해적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허무하게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ありがとう 이후 샹크스의 등장으로 정상전쟁은 종료되며 흰수염과 함께 에이스는 묻히고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로저의 아들로서 패왕색 패기는 물론 자연계열매까지 갖추고 있어 살아있었다면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줬을 거로 생각되나 예상외로 싸움에서는 패기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였는데요. 에이스의 전적은 스모커와 무승부, 징베와 무승부, 야마토와 무승부, 검은 수염에게 패배, 흰 수염에게 패배, 사카즈키에게 죽음이라는 초라한 전적을 보여주며 사라진 비운의 인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俺は決して人生に悔いは残さない。分かったかバカ。